센스 있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사용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KDNLive가 19.04.1 버전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저처럼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프로그램이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개선됐거나 혹은 변경이 되었거나 혹은 또 새로 생긴 버그가 어떤 게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팁이나 트릭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 KDNLive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버전이 나왔지만은 저번에 18.12.1 버전에서도 겪어보았다시피 생각지도 못한 버그가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버전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새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일반화 시키자면은 한 컴퓨터에서 여러 버전의 KDNLive를 동시에 유지하고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버전을 테스트하려면은 사용자 계정을, 전용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보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사용하는 것보다 명령 프롬프트가 편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net 유저, 새로운 유저 이름 뭐라고 할까요? KDE 테스트라고 할게요. KDE 테스트,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일단 테스트니까 1234 /add. 새로운 유저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KDNLive 새 버전은 이 새로 추가한 유저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run as /user는 KDE 테스트, 빈 디렉토리 밑에 KDNLive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암호 1234. KDNLive를 사용자 KDE 테스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기본 계정이 아니라 KDE 테스트 계정으로 KDNLive 새 버전을 실행하는 거예요. 최신 버전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최신 버전의 KDNLive가 떴습니다. 자, 화면이 뜨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여기 타임라인 바가 달라졌네요. 기존 버전에서는 오디오 트랙 2개, 비디오 트랙 3개가 기본으로 표시되는데 이제는 2개가 표시되고 있고, 타임라인 바 왼쪽에 뭔가 색깔이 있는 이런 라벨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외 다른 UI는 외관상 크게 달라지는 게 안 보이는데요. 일단 칼라 클립 몇 개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독일 국기 같이 생겼네. 자, 영상도 한 개 임포트를 해보죠. 자, 지금 이거는 신버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요 KDNLive가 기존 버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멀티 플랫폼으로 만들다 보니까 윈도우즈에 대한 좀 특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윈도우즈는 이런 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리눅스나 유닉스에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파일 시스템은 루트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윈도우에는 루트 개념보다 더 상위인 드라이브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에다가 루트를 명시하지 않으면은 커런트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경로를 입력해주면은 찾아가는데, 보세요. 아까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었을 때 사용자 홈 디렉토리 기준으로 열려 있잖아요. 상위를 찾아가다가 나는 여기를 클릭한 거는 C 드라이브에 루트를 가고 싶었던 건데, C 드라이브에 루트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여기 루트 기호가 없죠. 그냥 C 드라이브의 커런트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루트를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기존 버전에서는 C 드라이브에 루트라고 명시를 하고 엔터를 쳐주면은 그쪽으로 브라우즈가 됐는데, 이 최신 버전은 이게 문제네요. 버그죠. 디렉토리를 입력을 하면은 디렉토리를 조회를 해줘야 되는데, 브라우즈 해줘야 되는데, 무비에 캠 이렇게 가면은 캠 디렉토리를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다 쳐버립니다. 버그예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닫힌 다음에 새로 열고 나니까 이렇게 열렸네요. 럭키7 로고, 제가 사용하는, 자, 이것도 KdenLive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버그예요. 새로 막 설치를 했어. 새로 막 설치한 다음에 최초로 임포트하는 비디오 클립은 실패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법은 어떻게 되느냐? 종료를 하세요. 이거는 KdenLive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이드가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종료하고 새로 실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된답니다. 새로 실행했죠. 여기 임포트 해가지고 로고 클립을 불러오면은 두 번째부터는 잘 불러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진 거,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뭐냐? 기존에는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불러오면은 아무 트랙에나 떨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동으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이렇게 스플릿이 되면서, 비디오는 비디오 트랙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오디오는 오디오 트랙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졌네요. 자, 프리뷰를 해보죠. 프리뷰는 잘 됩니다만은 기존 버전에 비해서는 역시나 신버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동시에 제가 화면 캡처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화면 캡처만 해도 제 컴퓨터 사양이 워낙에 딸리다 보니까 CPU를 지금 65%를 70%를 먹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임포트한 비디오는 제 PC 성능상 캡처하면서 동시에 보여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적인 스틸컷 몇 개를 갖다 놓고 편집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랙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쌓아서 하기가 힘들죠. 트랙을 좀 늘려주겠습니다. V3번 트랙도 만들고요. 3번으로 올리면 얘는 매치되는 트랙이 없으면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네요. 얘는 자유롭게 올라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화면에 뭔가 표시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제가 클립의 왼쪽 가장자리, 왼쪽 엣지를 가리키면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고요. 오른쪽 엣지를 가리키면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어느 쪽 엣지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 유용하냐 하면은 여러 개의 클립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렇게 인접해 있는 클립의 가장자리를 너 말고 지금 프로젝트 빈하고 타임라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한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인접해 있는 클립들을 이렇게 트리밍 할 때 사실 기존에는 마우스 커서 모양만 보고는 자, 트림 하려는 클립이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지금 저의 의도는 요 노란색 클립을 줄이는 겁니다. 줄이려고 여기를 했는데, 자, 이 상태가 돼 가지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런 실수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여기를 했더니 가리킨 게 빨간색 클립의 왼쪽 가장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조정해서 이제 노란색 클립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해서 트리밍이 되죠. 편의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자, 트림하는 동안 뭐 보셨습니까? 트림하는 그 클립의 길이가 얼마인지 툴팁으로 표시가 되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트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정확하게 3초 길이로 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리키면은 또 툴팁으로 보여주죠. 와,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 하나. 자, 클립의 어깨를 가리켜 가지고 페이드 컨트롤을 추가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기존에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가시성이 좋아졌죠. 자, 그리고 역시나 이거를 드래그해서 페이드 컨트롤을 추가하는 동안에 길이가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정확하게 1초의 페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1초의 페이드 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을 쉽게 넣는 방법도 여기 클립의 좌우측 아랫부분을 가리키면은 트랜지션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살짝 미흡한 부분이 하나가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인점과 아웃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초록색, 인점은 초록색, 아웃점은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드도 그렇고 트리밍도 그렇고. 그런데 트랜지션은 인점과 아웃점에 대해서 색깔이 똑같아요. 초록색. 요거는 실수인 것 같아요. 아웃점에서는 빨간색으로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눌러보면은 정확하게 아웃점에 아웃 트랜지션이 걸립니다. 색깔만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까만색에 까만색이니까 안 보이네. 요걸 숨겨놨죠, 제가. 비디오 1번 트랙을 다시. 짠. 네, 요렇게 트랜지션이 잘 먹혔습니다. 자, 그런데 인점의 트랜지션 한번 보십시오. 얘는, 아웃점 트랜지션은 길이가, 얘도 트리밍 할 때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1초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나중에 설정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디폴트가 1초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 버그네. 트랜지션을 지웠어. 바로 재삽입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옮겼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초의 트랜지션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버그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도 듀레이션 편집기가 안 열려요. 우클릭해서 듀레이션 편집을 해보면 1초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디폴트 트랜지션이 인점 트랜지션에도 먹혀야 되는데 클릭하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건 버그예요, 버그. 지금 여기 아웃점 트랜지션이 있으니까 아웃 직전까지 이렇게 먹혔는데 아웃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지웠더니 이렇게 이 표시가 남아있죠. 이것도 버그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클릭해도 트랜지션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클립을 다른 트랙에 옮겼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할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와, 이게 웬일입니까? 트랜지션이 1초가 아니라 다 먹어버려요. 이렇게. 이거 버그예요. 자, 하지만 드래그해서 정확하게 1초를 맞출 수 있다는 것, 요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초짜리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트랜지션으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뭔가 작업자의 편의성을 굉장히 향상을 시켜준 변화가 눈에 띄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자잘한 버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자, 그런데 좀 자잘하지 않은 버그가 있습니다. 자, 트랜지션을 아무리 드래그로 정교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툴팁이 굉장히 글자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처럼 눈이 나쁜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여서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클릭으로 듀레이션 편집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그인데, 자, 우클릭해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숫자를 눌러도 안 바뀝니다. 왜 이게 갑자기 리드 온리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리드 온리 상태여서 편집이 안 됩니다. 유일한 편집 방법은 여기 업다운 버튼을 눌러서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편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네. 신버전에 이런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능은 편의성이 도리어 감소해버린 버그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그니까 요 다음번에 마이너 패치하면서 수정해 주시겠죠? 자, 그 외에 눈에 띄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봅시다. 여기 이펙트 부분도 보시면요, 너무 기존에 이펙트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해 보이던 것을 대폭 간소화를 시켜놨네요. 그러니까 재분류를 한 것 같아요. 페이보릿, 가장 많이 쓰게 될 만한 거, 볼륨, 트랜스폼, 그 다음에 리프트, 감마, 게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요런 이펙트 앞에 있는 아이콘들이 원형으로 생긴 것들은 오디오 이펙트고요, 사각형으로 생긴 것은 비디오 이펙트입니다. 이거는 기존 버전에도 그랬어요. 자, 알파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카테고리 재분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기타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은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컴포지션이라고 바뀌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캐덴라이브를 만약에 이 버전부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적용한 것들이, 자, 트랜지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트랜지션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멀티플라이 뭐 이런 것들 있죠. 라이튼, 휴, 이런 것들은 사실 트랜지션이라고 보기에는 합성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다 합성에 관한 것들인데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혼란을 야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컴포지션이라고 계칭이 됨으로 해서 이런 혼란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트랜지션을 위해서 사용하던 이런 와이프 컴포지션이 디폴트로 먹혀주고 있고요. 그런 디폴트 컴포지션 외에 많이 사용할 만한, 여기 보면은, 근데 왜 여기 만능으로 사용하는 앞인 컴포지션이 안 보이지? 이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사라졌네요. 굉장히 중요한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없애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정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거나 재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 캐덴라이브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많이 달라진 것들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싶은 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 사용자는 혼란스럽겠지만, 처음 사용자한테 좋아진 것들이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 자, 이렇게 부분 띄엄띄엄 편집했다가 나중에 합칠 영역들을 저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은, 이렇게 작업해 놓고 이제 빈 공간을 없앨 때 모든 트랙에 대해서 빈 공간 삭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메뉴가 안 보입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영어니까 그죠, 하나하나 안 읽어보고 눈대중으로 길어 보이는 거, 리무브 온 뭐 멀티 트랙인가 뭐 올 트랙인가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었거든요, 기존 버전에. 이거를 클릭을 했다가는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타나죠. 이거를 의도한 게 아닌데, 제가 의도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짠! 뒤에 있는 클립들이 한꺼번에 당겨져 와서 빈 공간 없이 메꾸어 주는 것, 이거를 원했는데, 기존 사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리무브 스페이스라는 짤막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전체 트랙에 대해서 빈 공간 메꾸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리무브 스페이스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현재 트랙에 대해서만 빈 공간을 메꾸는 기능이 과거에는 리무브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리무브 스페이스 온 액티브 트랙.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현재 가리키고 있는 트랙만 빈 공간을 지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 버전이랑 이게 달라졌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이라는 거를 모르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존 사용자께서 이 버전으로 넘어오셨다면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침 라디오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소 논란 법칙, least astonishment, least surprising, 이런 거에는 조금 위배가 되는 그런 변경이죠. 놀랍습니다. astonish합니다. 어쨌든 적응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타이틀 디자이너를 봅시다. 자, 타이틀 편집기. 자, 이렇게 텍스트를 편집을 하고 할 텐데, 자, 타이틀 편집기에는 어떤 버그가 있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left to right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왼쪽을 기준점으로 잡고 클릭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시작점을 왼쪽 글자에다 두고 이렇게 입력을 할 텐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써지나. 이것도 뭔가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아랍권의 윈도우즈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left to right, LTR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 LTR 버전의 윈도우에서 왜 RTL 버전 텍스트 쓰기가 작동을 하죠? 이거는 에러 같아요. 버그예요, 버그. 기존 버전은 안 그랬거든요. 자, 이제 텍스트 입력할 때는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불편해요. 다음 버전에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타이틀 편집기는 뭐 훌륭합니다. 굳이 또 지적을 하자면은 요것만 하나 더 지적을 할게요. 자, 일관된 타이틀 편집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자막을 넣잖아요. 자막의 위치가 막 들쭉날쭉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씬에서는 여기에 자막이 나왔다가 어떤 씬에서는 여기 나왔다가 막 들쭉날쭉 이러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자막의 요 시작하는 높이 Y 좌표를 동일하게 하고 싶어요. X, Y 좌표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예를 들면 500에 500이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마우스로 찍어서 편집을 하면 불편해요. 귀찮아요.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X를 편집한 다음에 Y를 편집하려면은 탭을 누르는데, 탭을 누르면 이게 어디 가나 보십시오. 탭을 눌렀더니 포커스가 이리 갑니다. 이거는 기존 버전에도 이랬어요. 불편해요. X 편집한 다음에 탭 누르면은 여기 Y에 와줘야지. 그래서 좀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키보드만으로 재빠르게 편집하기에는 아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버전에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타이틀 디자이너에서는 더 얘기할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버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템플릿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만들면은 여기 텍스트 here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갈 자리이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편집을 해가지고 아까 자막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균일한 위치에 자막이 나오게 하고 싶다. 여기에 자막을 나오게 하고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하고 글꼴은 뭘로 하고, 자막 편집이라는 게 동영상 편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항상 고정된 위치에 똑같은 스타일로 나오게 할 수 있으면은 매우 작업 능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자, 이거 보시면은 자, 클립 프로퍼티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켜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템플릿 텍스트를 여기 넣으라고 돼 있어요. 넣어볼게요. 어플라이. 그러면 기대하는 거는요, 저는 뭘 기대하냐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바뀌는 걸 기대를 했는데 안 바뀌어요. 이거 기존 버전도 이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템플릿 타이틀의 효용성,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JPG 파일을 하나 불러와 봅시다. 제가 18 버전을 포기하고 17 버전으로 되돌아갔던 제일 주된 이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적응하고 쓰거나 참고 쓸 수가 있는 버그인데 반해서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갈아탈 수밖에 없었던 버그였죠. 자, JPG가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면은 결과물에서 하얗게 누락이 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보자고요. 자, 테스트 19 mp4라고 얘를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길어. 지금 기껏 34초짜리 동영상 하나 렌더링 하는데 1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취소하고, 자, 이제 20초짜리 영상인데다가 기존에 mp4 클립도 없어요. 다 정지 화상으로만 되어 있는 클립이니까 렌더링이 빨리 되겠죠.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예, 페이드 인 좋고요, 페이드 아웃 좋고, JPG도 제대로 렌더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 빈하고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모니터가 굼뜨다는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참고 써줄만 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는 점이 굉장히 돋보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해 주신 캐덴라이브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 버전에는 이런 자잘한 버그들도 개선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PC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